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15,880불입니다. 결국 16,000달러 위에서 안착하지 못하는 것인가? 비트코인 다시 한번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은 정말로 단기 고점을 찍고야 만 것일까? 다가오는 한 주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완료가 되었죠.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캐시로부터 또 다른 코인이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일인지 부정적인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코인들이 계속해서 생성되면서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흩어지게 된다면은 이 네트워크의 보안을 책임질 수 있는 해시레이트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조시 레이저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더리움 모습이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더리움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함께 하락으로 이끄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다른 분석가도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를 보면서 이더리움의 약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토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의 고점과 저점이 점차 낮아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과연 단기 고점을 찍고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쉬어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인지 그 방향성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부터 12월까지 각각 암호화폐들의 행사가 나열된 그런 스케줄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완료되었고 G캐시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18일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너스 프로토콜도 메인넷 런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2.0이 12월 1일 출시가 될 예정이죠. 0단계. 자, 그 다음에는 오리진, 카이, 그리고 크립토닷컴 코인인 시아로 셋 다 메인넷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오리진과 카이 같은 경우는 11월에서 12월 사이, 크립토닷컴 시아로 코인 같은 경우는 12월에 메인넷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메인넷 출시 등 이벤트를 앞둔 코인들 과연 그 전에 펌핑이 오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소식들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금과 은보다 더욱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네요. 참고로 로버트 키요사키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트위터에서 베리 실버트가 한 이 금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금을 제낄 수 있는 이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면요. 이 금이 이 순수한 금인가 아니면 짝퉁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검사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다라고 합니다. 작은 골드바 같은 경우는 그냥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도 있었는데 이 두 개의 1킬로바, 이 킬로바 두 개를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쭉 핍니다. 엿가락처럼 쭉 펴요. 그 다음에 스캔을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골드바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떻죠? 복제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금보다도 사용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람들은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금보다 비트를 선택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욱더 금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꼭 검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렇게 가짜금을 만드는 나쁜 놈들도 많은데 그 중에는 이제 몇 개월 전에 나왔었던 소식인데 중국에서 꽤 유명한 금 취급 업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인지도가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고 있었던 그 금의 상당수가 가짜로 밝혀졌다고 하죠. 그래서 보유하게 될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는 과정은 금을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을 이렇게 쟁여 놓으려면은 금고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비트코인은 전기가 나가버리면 못 써요. 그리고 또 해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가 먹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각자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강해지자 긴장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피터 시프. 이 짤이 돌아다니고 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트코인이 무서워서 숨은 피터 시프. 그 품 안에는 소중한 금괴 한 덩이가 안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유명한 헤지펀드 창립자죠.
레이 달리오가 이제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트위터의 창업자이자 스퀘어 창업자 잭 도시가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주일당 10,000브로치씩 비트코인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꽤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이 양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금을 굉장히 좋아해요. 최근에 회사 차원에서 대량의 금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 정보가 또 나왔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15,114개를 추가로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얘네는 정말 가격 안 가리고 그냥 숫자 늘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지금 전체적인 의견은 조정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 비트코인 추가 랠리에 앞서서 다지기와 재촉적을 예상하는 3가지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 그 근거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 역사적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 존 볼린저를 비롯한 기술 분석가들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앞으로 다지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로 봤을 때 다지기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근거로는 극도의 탐욕 상태가 지속이 되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다지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6,000달러를 넘었다가 지금 약간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 가격대가 판매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팔게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와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른 지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은 과연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까요?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요 지지선 위에 얹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15,800달러를 주요 지지선으로 삼고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을 완전하게 지지선으로 바꿔서 여기서 버틸 수 있다면 17,000달러까지도 넘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노란 박스가 이 강력한 지지선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전에는 강력한 저항선이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자, 한편 비트코인은 지금 약간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6주 연속으로 주봉 기준 6번째 양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번 불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5주 연속으로 양봉이 나온 후에는 38% 정도 조정이 왔었고, 8개 연속으로, 그러니까 8주 연속으로 양봉이 나온 후에는 42% 하락이 왔었으며, 6개 연속으로, 6주 연속으로 양봉이 나왔을 때는 30% 하락이 뒤따라 왔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불장 때는 조정을 받고 나서 더욱더 높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졌었기 때문에 설사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좀 많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프라적인 면으로나 가격적인 면으로나 비트코인은 이미 올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죠. 이 차트 같은 경우는 3주봉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봉이 마감되기만 한다면은 이 사상 최고가의 3주봉 마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에 불장 때에도 가격이 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잘 버티지 못하고 쭉쭉 내리꽂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탄탄하게 기본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 그의 앞날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뭔 소리야 이거. 자, 아무튼 비트코인 지금부터 쉬어가는 시간을 갖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아직도 극단적 탐욕입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이 이 단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중립에서 공포까지도 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께서도 이 갖가지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소식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정보들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추운 날 토마토밭에 이불 덮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